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진자입니다. 최근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죠. SKT 해킹 유출 사건.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있고 잘못 알려진 정보들도 있고 해서 지금 왜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해결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저는 또 하필 해외 출장을 나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이번 사건은 SK텔레콤 사내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서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로 기사가 나왔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차 조사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사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라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인 IMEI 유출은 없다고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IMEI는 휴대폰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인데요.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한 그 정보입니다.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IMEI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히도 해커가 복제폰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악을 면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IMEI 유출이 없으니까 유심 복제를 해서 전화나 문자, 본인 인증 문자를 가로채는 심스와핑 같은 문제도 유심 보호 서비스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출된 정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해커가 유심을 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스마트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제 유심의 경우는 내 폰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간다가 아니고 앱이 복제된다거나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이 복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유출 사건 1차 조사 결과를 봤을 때 IMEI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니 복제폰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이전부터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와 결합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유출 피해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안임에도 SK텔레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 회선이 있지만 해킹 사태에 대한 안내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문자를 받은 것은 4월 29일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늦게 받게 되었다는 것은 문제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잘 다루는 분들이라면 문자가 늦게 왔더라도 이미 알고 계시고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에서 대처가 많이 늦었고 미흡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심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심을 교체함으로써 이전 정보는 자동으로 폐기되고 새로운 정보로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가면 좋을 점은, 유심 교체 시에 티머니 같은 선불 교통카드 잔액은 환불 신청을 해서 환불을 받으시고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유심 자체가 부족합니다. SK텔레콤에서는 현재 100만 개, 5월달까지는 추가 500만 개를 수급하겠다고 말했지만 SK텔레콤의 가입자가 2300만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리점에 가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린다고 유심 교체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티월드 페이지에 들어가면 유심 교체 신청 예약하러 가기가 새로 생겼고, 이곳에서 교체 신청 예약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것도 물량이 들어와야 교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심 교체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지금 유심 자체가 부족하고 물리적으로 수급 문제는 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서 당장 유심 교체가 어렵다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심 교체를 하는 것만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내 유심과 내가 가진 스마트폰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하면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서 공기계에 유심을 넣어 사용 시도를 해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통해 내 유심과 내 스마트폰이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해커가 복제된 유심을 사용하려고 해도 차단이 되고 사용을 할 수 없게 해주는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호가 되는 거니까 아직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니까 바로 신청하셔야 할 것 같고요. 유심 교체가 당장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바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그 후에 유심 교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이라면, 지금 발표된 정보로 봤을 때 유출된 유심 정보를 가지고는 금융 문제와 같은 것은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유심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나 주소나 공인인증서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 유심보호 서비스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로밍 서비스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해외 출장을 가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만 이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죠. 당장 해외 출장을 가시는 분들은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런 분들은 유심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SK텔레콤에서는 5월 중으로 로밍 서비스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같이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할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교체를 무료로 해주고 있고 출국하는 사람 위주로 교체가 되도록 한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유심 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2심 전환이 가능하다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개통으로 2심 전환이 가능하지만 자급제 단말이나 SKT에 등록되지 않은 기기의 경우는 처음에 한 번은 본인 인증이 필요해서 셀프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리점에 방문해서 개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2심 같은 경우는 최신 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갤럭시 S23 이상, 폴드4 이상, 플립4 이상, 아이폰은 아이폰 XR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2심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유심보호 서비스는 해제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장 해외를 나갈 일이 있는 분들은 물리적 유심 교체 및 2심 전환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추후에 유심 포맷이라고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변경하는 방법도 5월 중에 나올 거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결국 5월이니까 지금 당장의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게 유심을 교체하는데 원래는 교체 비용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유심 재활용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가능해진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체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당장 해결을 도와줄 방법은 아니지만 유심 수급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이 방법으로 인해 유심 교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는 FDS라고 불법 복제 유심 인증 감지 차단 시스템, 갑자기 먼 곳에서 유심을 접속한다거나 자주 시도할 때 차단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FDS는 SK텔레콤에서 유심 기변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존 폰에서 전원을 끄지 않고 유심을 다른 폰에 옮기려고 하면 차단이 되는 이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이게 FDS의 일부인 건데 실제로 저도 제품 테스트할 때 유심을 옮기다가 차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차단을 풀려면 본인 인증에 IMEI 정보도 제출해야 하고 다양한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FDS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셨다면 지금 IMEI 정보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복제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차단이 될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SKT 해킹 이슈가 발생했고 SKT에서는 대처가 미흡했고 그렇다 보니까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정보가 해킹되었는지 이것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빠르게 안내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심 교체 문제 불만 때문에 SKT 대리점에서 난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고 마켓에는 유심이 15만원에 올라오는 상황도 있었고요. 유심 교체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됐다면 일어날 확률이 적었을 텐데 대처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받은 SKT 자회사 알뜰폰 SK7 모바일의 문자를 보면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과 해결책에 대한 정보와 안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링크 제공, 유심 교체 무료로 진행하고 어디서 구매 가능하고 일시에 몰려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니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SKT의 대처가 더 아쉽게 다가오고 있고 SKT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사용자분들의 어떤 선택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했던 피해 보상, 이번에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고객에게 100% 보상한다고 명확하게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고 직접적으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고 범죄의 타깃이 되기 쉬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잘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 찾아보니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화로 안내가 되고 있다고 하니 안내가 오면 받아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